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챕터 8번을 보실 차례입니다. 챕터 8번은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감독, 보안 지도부터 해서 수수료 관련 부분까지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물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쉽게 나왔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꼼꼼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들일 때는 정말 꼼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런 점은 안 나오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할 때는 난이도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사실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간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이제 소문을 보실 때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감독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랬어요. 관할경찰관서장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방금 전 시간이 끝난 것처럼 무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명령 권한은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경비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비업자나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감독이고요. 그 다음 쌍가루 2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 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 보내가지고 관할구역 안에 주사무소나 출장소나 아니면 경비원이 배치된 데는 다 가서 교육훈련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쌍가루 1번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2항 조문에는 조금 또 다르게 돼 있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감시나 감독 혹은 지도 감독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 안에. 그럴 때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물론 이때 증표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증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제시하면 되죠. 상가로 3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 즉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 그리고 폭처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위반 행위의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상가로 4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단 민원 현장일 때는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입니다. 허가를 받으라고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앞부분에 집단 민원 현장 관련 조문하고도 그 시간대가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부분 별표가 일단 3개짜리입니다. 그 다음 보안 지도 점검입니다. 이 보안 지도 관련 부분이 나오면 언제든지 누구를 생각한다? 특수경비 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쌍가루 1번 방금 전에 특수경비 관련 부분 보다가 봤어요. 쌍가루 1번은 주체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된다. 쌍가루 2번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됐어요. 주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보안지도 점검이라는 말은 무슨 업자일 때만 나온다? 특수경비업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쌍가루 2번의 관련 업자도 특수경비업자입니다. 기계경비업자가 아니고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 앞에서 잠깐 이미 나왔어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의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쌍가루 2번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업무 집행 중이어야 돼요. 업무 수행 중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이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에요. 과실 안에 경과실과 중과실 두 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과실이면 다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경비 대상의 손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거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이를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대상과 제3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표는 3개짜리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든지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임 및 위탁입니다. 앞에 거의 대부분 이제 업무를 다 보셨는데 그 업무 중에 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보시면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한다라고 시행령에는 되어 있어요. 법률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위임한다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위임하느냐?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와 정지, 행정처분이죠.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정지에 관한 청문사항이에요. 청문 동그라미. 별표는 3개짜리입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죠. 전부 다 경비지도사 관련입니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정지를 하거나 경비지도사의 취소 정지와 관련된 청문을 할 때는 경찰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위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쌍가로 2번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인력관리공단이 하고 계시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해서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비지도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또 하도록 돼 있죠. 그다음 쌍가로 3번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간 조문이 쌍가로 3번입니다. 별표는 3개짜리죠.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조문이 적용되어서 이때 업무를 할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처벌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조문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 별표는 3개짜리죠. 주의하세요. 그 다음 민간 정보 및 민감 정보입니다. 그리고 의식별 정보의 처리 그랬어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관서장 위탁을 받은 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 거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이 되는 정보와 그리고 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죠. 첫 번째가 경비업 허가와 갱신 허가를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도 안에 이제 대상자들은 일정한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경비도사 시험 보는데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보기 때문에 개인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드러나죠. 경비원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특수경비원 직무나 무기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격 사유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비원 배치 허가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업자 또는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을 할 때, 그리고 보안 지도 점검, 보안 측정할 때,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할 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개인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경비협회 설립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죠. 그다음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 개최일 전에 원칙적으로는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24시간 전까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 것이죠.
지방경찰청 이 소리는 이런 거예요. 지방경찰청장 행사장을 봤더니 행사인이 꽤 많아요. 저 정도가 되면 전문적인 경비업체에 맡겨가지고 경비원을 통해서 경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이 요청이라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일단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별표는 2개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 허가증 등의 수수료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죠.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밑줄 안 칠려다가 쳐놨는데 별표는 여기도 2개 이상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쌍가로 2번 경비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쌍가로 1번을 보면 허가증의 최초의 교부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추가, 변경 혹은 갱신 허가를 포함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리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에 있어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서는 2,000원이에요. 재교부는 2,000원. 변경 신고 때문에 허가증이 재교부되는 경우는 2,000원. 그 다음 상가로 3번 이때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상가로 4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따로 정해지고 그 다음 상가로 5번 경찰청장은 동그라미 1, 2, 3, 4의 경우에 응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과혼합이 있으면 과혼합금에 대해서 전액 반납하면 돼요. 과혼합한 금액을 반납하면 돼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시험 시행기관의 규칙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시면 전액 반납. 10일 전이면 100분의 50 반만 드립니다. 10일 전이면 100분의 10, 즉 반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액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쌍가로 6번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3, 4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보면 우리가 전자결제 하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결제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수수료도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규제 재검토입니다.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죠.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경비업 시설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집단민원 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문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고 또 그러지만 시험 문제가 또 안 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나와서 숫자를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차피 경기지사 시험 접수하실 거 아니에요. 접수할 때 접수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원래는 뭐라고 돼 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액수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해진 액수가 정해지죠. 그럼 되십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반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며칠 전에 반납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꼭 전문이 나왔을 때 책을 들여다봤을 때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조문을 쳐다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씩 암기가 되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죠. 1번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면허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방금 예를 보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현장에 있어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집단 민원 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아마 묶어서 아마 기억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가 따로 권해드립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로 이제 지도감독 관련 부분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이제 숫자만 모아서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경비업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이 일단 2번이 되고요. 2번은 원래는 경찰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쉽게 얻어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누가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일단은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지방경찰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나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하고 명령권을 갖는 것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다른 데 나옵니다. 그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을 먼저 볼까요? 1번하고 4번이 문제인데요. 4번의 주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이어야 돼요. 이때는 4번은 경찰청장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소속 경찰 공무원을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 사무소 또는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이다. 그래서 1, 4번은 주체가 지금 틀려 있죠. 그 다음 3번 관할경찰관서장은 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관할경찰관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거기 보시면 4번이 되죠.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이 재량으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기출 문제죠. 뭐 시험 문제가 예전처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만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희한한 부분도 바꾸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사항을 정해가지고 위임한다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고 1번 설문 보죠. 1번은 방금 전에 보셨죠. 2번도 보셨고요. 3번 봅니다. 지방경찰청장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되죠.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고, 그죠? 누구에게? 특수경비업자에게. 개인경비가 아니에요. 특수경비업자에게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 4번 봅니다. 그 다음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전부 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예요. 그리고 그 청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격증 교부 관련 부분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5번 A 경비 법인이 소속된 경비원 B는 근무가 없는 일요일입니다. 근무가 없는 일요일에 지나가는 행위를 은행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은 업무 수행 중에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비업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경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으로 가죠. 이 행정처분 관련 부분이나 이 벌칙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그 내용 자체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시험 문제를 이제 일부 회차에서는 잘못 내가지고 이제 복수응답 내지는 다 맞은 것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률에 있어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 혹은 임의적 취소 정지 사유 이 부분하고 실제로 이 시행령에서 가지고 있는 개별 기준에 따른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둘 다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부분 봅니다.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경비 지도사가 아니고 경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업도 허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처분인데, 자, 먼저 쌍가로 1번은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해서 경비업자에 대해서 허가관청이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쌍가로 2번은 임의적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인데,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맨 끝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쌍가로 3번에 있어서는 이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이거는 어떤 자격증이든 어떤 허가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행정법 일반 원칙상으로도 이거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2번이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7호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따로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경비업 또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특히 이제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경비일 때 관련업이 따로 있었죠. 그걸 벗어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앞쪽에 2년도 원래는 1년이었는데 이게 늘어졌죠. 2년으로 완화가 좀 됐습니다. 숫자는 메워두셔야 되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 실적이 없는 경우를 했어요. 이것도 1년이다가 2년으로 늘었죠. 그 다음 6번.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거의 대부분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에 계속 영업하시면 거의 대부분 취소죠. 그 다음 동그라미 8번. 경비업 명부나 배치 허가인데요. 관할 경찰 관장이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는 바로 취소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 하필이면 폐지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죠. 자, 이렇게 8가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에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 쌍가로 2번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 폭을 정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을 변경한 경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에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경비 지도사를 집단면허 현장에 선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는 집단면허 현장마다 경비 지도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습니다. 원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거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당이 지금 사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부당은 적법 영역에 있는 행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위법임에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동그라미 5번.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오경보 관련 서류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결격사유인데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 배치한 경우, 경비원이든 경비지도사이든. 동그라미 7번.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임 기준이 미달된 경우, 선임하지 않는 경우죠. 위반되게 선임한 경우. 그 다음 동그라미 8번.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비원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교육받으라고 하는 이런 조항의 위반을 두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죠. 동그라미 9번. 경비원 복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그라미 10번은 장비에 관한 규정 위반. 11번은 출동 차량에 관한 규정 위반. 12번은 집단면허 현장 일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13번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혹은 배치 일시 장소 등의 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신청 자체를 허위로 한 경우죠. 동그라미 1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 경비원을 집단 면허역에 배치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일반 결격사유가 아니고 18조 제6항입니다. 그죠? 그다음 15조 15번째 이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4조상의 감독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 16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에서 방금 전에 손해배상 배우셨죠? 그걸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만 나눠놨어요. 크게만 나눠서 이거는 취소, 표리적 취소, 이거는 임의적 취소 정지 이렇게만 나눠놨는데 법률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 별표 4로 넘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세부 기준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있는데 가목을 보시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에 따라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건 재량이에요. 나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처분 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이제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동일할 때는. 다목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일 때입니다. 다른 위반행위는 아니고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다. 별표는 2개 이상이죠.